두 번째 세션은요, 온프리미스 DB를 이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면 무엇이 좋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퀘스트 소프트웨어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제 왼쪽에 유광현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최선호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백신, 저도 그렇지만 백신 2차까지 다 맞은 분들은 서로 마스크 다 벗고 하는 거예요. 두 분 다 2차까지 맞으신 거죠, 그죠? 물론이죠. 네네. 오늘 또 다른 파트에서는 마스크 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은 이제 백신 2차까지 안 맞은 거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이해하시면서 오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최 부장님. 네. 네. 요즘 와서 이제 이런 클라우드로 DB를 마이그레이션하는 예. 것이 되게 많아진 것 같거든요. 네, 특히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 고객사들을 이제 방문하면서 이제 대면 영업을 하고 이제 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일단은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변경 요구가 뭐 증가를 하고 그에 대한 부분 선제적인 조치로 클라우드로 이제 일부 서비스들을 이제 이관하고 그런 이제 행위들이 큰 대기업 그룹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이제 사유가 이제 급속도로 증가하는 어떤 데이터 조회와 그런 어떤 가용성에 대한 요구 때문에 자꾸 이제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그 사업에 활용하는 이제 니드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의 여러 가지 IT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하고 가용성을 최대치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려고 많은 이제 시도를 하고 계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 이제 클라우드로 옮겨서 하시는 내용들은 결론적으로는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이제 좀 클라우드에서 활용하는 부분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것이 새로운 또 가용성에 대한 제시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회도 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어떤 욕구 때문에 기업들이 많은 기대를 하시고 좀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우리가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DB 복제가 촉발된 사례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 코멘트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재택 환경이나 이제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일들을 이제 집에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 어떤 뭐 식품을 주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을 주문해서 집에서 할 때 그런 어떤 이커머스 이제 환경에서 굉장히 이제 폭발적인 어떤 주문 증가나 어떤 그 데이터의 그 그렇죠. 트랜스퍼링이 이제 비대화되면서 상품 조회도 엄청 많이 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조회나 어떤 배치나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단기간에 이제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매번 그런 활동이 있을 때마다 뭐 서버나 스토리지나 인프라 자체를 갑자기 늘렸다가 또 필요 없을 때 줄였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그 온프렘에서 이제 클라우드는 자유자재로 이제 뭐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 어떤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일레스틱 그렇죠. 유연성이 있으니까. 유연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방면에서 클라우드 쪽을 많이 고민을 하시고 이제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뭐 이런 그런 온라인 쪽은 요새 굉장히 거의 두세 배가 아니라 뭐 10배, 20배씩 성장하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조회라든지 뭐 이런 거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을 기존 DB 갖고 안 될 거니까. 네. 자, 근데 이제 결국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내려면 이제 데이터 복제를 해서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제 궁금한 게 데이터 복제하면 이제 쉐어플렉스가 거의 대명사처럼 돼 있던데 네.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뭐 어떤 쉐어플렉스에 물론 이따 자세한 얘기는 듣겠지만 그 쉐어플렉스 어떤 점이 그렇게 가장 큰 매력적인 것 같습니까? 뭐 일단은 이제 안정적으로 복제를 할 수 있고 뭐 그 다운타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소스 DB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고객들을 이제 저희가 국내외 뭐 해외에도 다수 보유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제 저희가 그런 어떤 CDC 그
데이터베이스 복제하는 그 솔루션으로는 국내 이제 최초로 외산 제품으로는 이제 도입이 돼서 약 지금 영업 활동을 한 지 한 25, 6년 정도가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외산 제품이나 국내 제품들도 많이 늘어나게 됐지만 뭐 한 10년 정도 전까지는 거의 단독 유일한 제품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DC에 어떻게 보면 처음에 초기에 어떻게 보면 실제로 구현된 맞습니다. 제품인 거네요. 네네. 코로나 터진 이후로 예. 뭐 세상이 엄청 변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쉐어플렉스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더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까? 쉐어플렉스는 뭐 기존에도 그랬지만 잠시 이제 조금 이제 뭐 방향성에 대한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클라우드 이제 그 환경에서 다양한 이제 DB들을 복제할 수 있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뭐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복제에서부터 다른 이기종 데이터베이스까지 또 이제 뭐 AWS에서는 뭐 RDS라든가 뭐 애저의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이제 그런 어떤 파스 단의 뭐 지원도 지금 가능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다른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여러 다른 이기종 DB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 우리 그때 사전 녹화할 때하고 헤어스타일이 되게 달라진 것 같은데 지금 머리에 무게를 엄청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두 분 다. 그때 사전 녹화 때 너무 머리가 덥수룩해가지고 네. 이발을 좀 했어요. 아니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왜 다른 사람이 나왔지? 동일한 사람이죠, 최 부장님.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깔끔하게 하고 나오셨네. 맞습니다. 자, 그 유창님, 네. 최 부장님 그 토크에서 보면 맨 말미에 보면 CDC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네네. 네, 그다음에 데이터 복제하면 CDC라는 용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네. 뭘 아는 분들 다 알겠지만 네. 워낙 이제 많이 나온 거니까 그래도 컨셉이 좀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CDC란 것이 무엇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쉽게 설명드리면 워낙 많이 들어보셨고 이제는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CDC라 하면 이제 체인지 데이터 캡처의 약자로서 말 그대로 변경된 데이터를 캡처한다, 즉 추출한다는 의미인데 덧붙여서 CDC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소스에 변경된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타겟으로 적재를 합니다. 적재를 해서 변경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해주는 솔루션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통으로 하면 오버헤드 엄청 많아지니까 그쵸. 정리된 것만 스마트하게 한다. 그런 그렇죠. 얘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클라우드 DB 마이그레이션 할 때 요새 보면 이제 자동화 툴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할 때 자동화 툴만 있으면 그게 한 방에 끝나는 건지, 네. 아니면 뭐 또 다르고 그래요. 사실 이렇게 한 방에 끝나면 물론 좋겠지만 네. 워낙 요즘 그 각 공급 업체마다 툴들이 이렇게 다양하고 훌륭하게 많이들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이런 툴들을 사용하는 건 좋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툴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그 각 기업들의 프로젝트의 현 상황과 적합한지 제대로 부합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떤 점을 이제 고려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퀘스트의 이제 쉐어플렉스가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시죠.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관을 하기 위해서 고려할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 캐스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를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이관해야 될 데이터들을 좀 가볍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데이터 클렌징이라고 부르는데 데이터 클렌징부터 시작해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다운타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그리고 성능 점검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 이제 에지이지 환경으로 돌아가야 될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뭔가 저희가 해결하지 그렇죠. 못하는 장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에지이지 환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비한 페일백 플랜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저희 쉐어플렉스를 이용한 마이그레이션 요거까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말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버튼 다운로고 땡 치는 게 아니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솔루션이 있다면 네네. 대박 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데이터 클렌징인데요. 클렌징이란 뭘까요? 혹시 클렌징이란 것은 뭔가 데이터를 전처리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클렌징이라는 단어 저를 너무 무시하시네. 클렌징이라는 단어 의미에서 주듯이 이런 데이터도
클렌징할 필요가 있다. 네. 마이그레이션 하기 전에 음. 그리고 후에.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있어서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전과 후에 다 해주면 좋고요. 네. 이걸 하는 목적은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데이터를 올바른 데이터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데이터는 또 삭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중복되는 데이터는 합쳐주고 일관성을 좀 부여를 해서 근데 좀 그런 네. 것을 네. 그런 거 하는데 쉐어플렉스가 도와주는 게 있나요? 이런 부분은 좀 사람 손을 타야 됩니다. 아, 네, 네, 네. 사람 손을 타야 되고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작업들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마이그레이션 효율을 좀 높여주는 거죠. 두 번째로 다운타임 부분인데요. 마이그레이션 과정이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 이걸 좀 적절하게 산정을 못하면은 다운타임이 지속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다운타임이 지속되면은 이건 곧 장애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장애 상황이 길어지면은 결국 금전적 손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어플리케이션이 허용 가능한 다운타임을 좀 확인을 해서 그리고 충분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 다운타임을 적절하게 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요즘 그 소비자들은 네. 이 다운타임이 정말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모바일로 가면서 특히. 못 참습니다. 네네. 네, 못 기다려요. 네. 네, 그리고 막 쿠팡 같은 것도 당일 배송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분들도 이런 다운타임이 길어지면은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늘어나고. 다음으로 어플리케이션 테스트와 이제 성능 점검 부분인데 지금 막 노력을 많이 해서 마이그레이션이 완료가 됐어요. 마이그레이션이 완료가 됐는데 이게 다시 AGG 환경으로 넘어가야 된다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전에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충분히 체크를 하고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또 한번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지 빨리 체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맞춰보는군요. 그렇죠. 이전에는 10의 성능을 냈는데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만약에 5의 성능을 내고 있다. 이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전후에 스루풋도 측정을 해서 DB의 성능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지 확인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지이지 데이터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정확하게 다 넘어왔는지 정확성 검증이 필요하겠고 무결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다음으로 페일백 플랜인데요.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된 이후에 뭔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돼서 장애 상황이 크리티컬하게 발생됐습니다. 이럴 때는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페일백 플랜을 계획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장애사항이란 게 올라가 타겟에서 뭐가 장애가 발생되는 그렇죠. 겁니까? 클라우드 환경에서 네네. 뭔가 크리티컬한 문제가 생겨서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이 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뭔가 조치를 하다가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페일백을 그렇죠. 원복을 해야 되겠죠. 네, 원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하게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서비스 전환 전에 어플리케이션 테스트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올바른 데이터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런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에이지 일정 환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페일백 플랜을 저희 쉐어플렉스를 통해서 또 편하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쉐어플렉스를 이용해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좀 말씀드리기 앞서서 쉐어플렉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쉐어플렉스는 오라클의 리드와 POC 아카이브 로그를 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액세스해서 변경분을 추출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CDC 솔루션이라고 부르는데 리드와 아카이브 로그에 다이렉트로 액세스를 하기 때문에 운영 DB 자원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과거 이제 CDC 솔루션들을 보면은 뭐 트리거 방식이나 오라클 자체 유틸리티인 로그마이너 방식을 이용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DB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주기 때문에 현재 CDC 솔루션에서는 사용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데이터 정확성을 검증해서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는 기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인데 기타 타사 CDC 솔루션 중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CDC가 벌써 나온 지가 아까 뭐 10년이 넘었는데 네. 아직도 없다는 거예요, 저런 게? 그러니까 쉐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인플라이트 상으로 뭔가 데이터의 변경이 일어나면은 소스와 타겟의 비포 이미지와 애프터 이미지를 비교를 해서 전체 밸류를 비교해 가지고 이 값이 달라져 버리면 프라이머리 키와 상관없이 이 값이 달라져 버리면 데이터 정확성이 깨졌다 라고 판단을 하고 로그에 로깅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타 솔루션은 뭐 추가 라이센스나 고가의 별도 유틸리티를 통해서
뭐 정확성 검증이나 보정하는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 쉐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동기화 말고도 이런 컴페어 기능, 리페어 기능, 모니터링 기능이 하나로 합쳐져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복제 대상 서버와 독립적으로 구성이 가능해서 복제 대상 서버가 아닌 원격지에서도 데이터가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쉐어플렉스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으로 쉐어플렉스의 아키텍처입니다. 뭐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간단합니다. 플로우는 간단하고 총 5개의 프로세스와 3개의 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스에는 캡처와 리드 프로세스, 이 2가지 프로세스가 떠서 리드와 아카이브 로그로부터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요. 그리고 익스포트와 임포트 프로세스는 각각 소스와 타겟에 하나씩 떠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스는 타겟에서 생성이 돼서 변경분 데이터를 DB에 적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처리나 전송을 하는 임시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쉐어플렉스는 사실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운영체제 환경에서의 업그레이드나, 그리고 오라클 버전 업그레이드, 그리고 오라클 에디션 변경, 그리고 이기종 간의 마이그레이션 작업에 있어서 데이터 로스 없이 마이그레이션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쉐어플렉스를 이용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온프라미스 환경과 거의 동일합니다. 제일 먼저 이 소스가 되는 환경에서 변경분 추출을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적재를 합니다. 오라클 SCN을 이용해서 기존의 소스에 있던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그대로 이관을 하고요. 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 그다음 변경분만 그 다음은. 그렇죠. 이 초기 적재 완료되면 변경분만 적용을 해서 데이터 로스 없이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분까지 적용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다운타임 안에 쉐어플렉스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컴페어 그리고 리페어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 정확성을 검증을 해주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서비스 전환을 하는 거죠. 성공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로스 없이 데이터를 이관하는 게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쉐어플렉스가 충분히 매력적인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뭐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는 뭐 저도 공감이 가는데, 네. 실제로 그 DBA들 쉐어플렉스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들이 네. 이 쉐어플렉스를 쓰면 쉽게 금방 이걸 학습을 해가지고 하는 거야, 어떤가요? 저도 여러 가지 CDC를 좀 다뤄봤는데 타 솔루션 대비 설치서부터 운영까지 좀 단순한 편이에요. 굉장히 심플하고 추가적인 교육이 없이 뭐 IT의 종사자라면은 충분히 핸들링 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창님, 네. 그 이런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 많이 해보시잖아요. 네네. 네. 하면 물론 이제 쉐어플렉스 자체도 되게 좋은 툴이지만 이제 프로젝트라는 게 항상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다 보면. 네네. 그런 뭐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맞습니다. 그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네. 정말 다양한 변수가 발생이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 레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플리케이션 단, 아니면 또 마이그레이션 팀에서 발생되는 성능 이슈들,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건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을 했을 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을 하느냐가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뭐 퀘스트나 저희 파트너 사분들처럼 네. 높은 기술력과 많은 경험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퀘스트의 이런 쉐어플렉스 파트너사는 쉐어플렉스 그 자체만 기능만 잘 아는 회사가 아니라 그렇죠. 이런 마이그레이션 네네. 프로젝트 네. 그 도메인, 네. 고객의 도메인 네. 이런 것도 잘 아는 데들이 파트너겠네요. 물론입니다. 네. 단순히 저희 솔루션만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분명히 저희 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경험도 충분히 있어야 될 거고 이런 베이스 널리지들이 있어야지 고객들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서 이제 이세현님께서 여기 보면 그 쉐어플렉스가 타사 대비 이제 가장 차별한 기능이 뭐가 어떤 게 있는 건지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강점으로 부각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아까 잠깐 나왔던 올인원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뭐 경쟁사 제품도 그렇고 많은 CDC 솔루션들이 컴페어 리페어 기능이나 모니터링 부분을 별도 유상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쉐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합쳐져서 이제 다 같이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편리하죠. 이런 기능들이 없다면은 만약 유상 옵션으로 사지 않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사용자 부분이 직접 뭐 소스와 타겟 데이터를 조율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본다거나 수동으로 매뉴얼하게 타겟 DB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런 부분을 이제 무상으로 제공을 하니까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유치장님하고 전문 파트너하고 어떻게 이제 클라우드로 DB 마이그레이션 어떻게 했는지 그 네네. 사례들 한번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저희 파트너사인 뉴로에서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해당 기업은 운영 ERP 서버의 조회성 업무를 리드 분산을 위해서 ERP 본 DB의 안정성과 성능 확보를 위해서 저희 쉐어플렉스를 도입한 케이스고요. 쉐어플렉스에 타겟이 되는 DB를 리포트용으로 활용을 해서 보다 장기간 데이터를 보유하는 특징이 있었고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해서 운영 효율성이 향상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프리미스에만 조회가 계속 하게 되면 그게 오버헤드가 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리드 분산을 위해서 저희 쉐어플렉스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한 케이스입니다. 다음으로 구성 정보인데요. 플랫폼은 리눅스 7이고 오라클 버전은 19C, 쉐어플렉스 버전은 최근 버전인 10.1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소스가 데이터 가드, 오라클 데이터 가드로 구성이 된 오라클 데이터 가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운영계 프라이머리가 이제 소스가 되겠고 조이계 DB가 이제 타겟이 되는 구성 환경입니다. 일단 복제 대상 테이블 개수가 무려 3만 개 정도였기 때문에 쉐어플렉스도 엔진은 3개 정도를 구성을 해서 동기화 구성을 진행을 했고요. 다음으로 초기 적재 부분인데 기존 유닉스 장비에 있던 DB를 XTTS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NAS에 초기 적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데이터 사이즈가 이제 좀 크다 보니까 네. 선이행과 본이행으로 좀 나누어서 초기 적재를 진행을 했었고 해당 NAS를 그러니까 이용해서 워낙 크니까 이제 기존의 유닉스 서버는 또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에 나누어서 네네네. 마이그레이션 진행을 했고 초기 적재가 완료된 이후에 PRDB 1번 서버에서 조용 DB로 쉐어플렉스를 이용해서 동결을 구성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구축 기간 동안에 한 3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초기 적재를 위해 사용했던 이 AWS에서 제공한 NAS 스토리지의 I/O 성능이 좀 안 나와가지고 좀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테이블에 키나 인덱스가 없어가지고 타겟 쪽에 동기화 성능이 떨어지는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용량 테이블의 인서트 속도가 좀 안 나와서 안 나온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NAS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했더니 센터 간에 이 I/O 보틀렉 때문에 동기화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는 현상이었는데 분석을 위해서 NAS 환경과 로컬 파일 시스템에서 각각의 10만 건의 데이터를 저희 쉐어플렉스 리페어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했더니 NAS에서는 15분이 소요됐던 게 로컬 파일 시스템에서는 한 3분 정도로 크게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제 아마존에 좀 문의를 했었고 아마존에 문의를 했더니 아마존에서 답변을 하기를 동일 센터 내에 NAS는 구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한 가지 방안을 생각한 게 파일 시스템 성능 옵션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추가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성능이 개선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로컬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당 이슈는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거 쉐어플렉스로 저걸 쉽게 저런 속도 테스트를 빨리 해봐가지고 맞습니다. 이런 이제 해결 방안을 찾으신 거네요. 맞습니다. 저러지 않았으면 계속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테스트하는데도 또 한참 그렇죠. 걸렸을 거예요. 아마 네트워크 이슈기 때문에 저희 컴페어나 리페어 기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금방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으로 키나 인덱스가 없어서 동기화 성능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인데 주로 그 타겟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익스텐션 테이블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제 속도 저하가 딱 발생을 했을 때 플랜을 뜹니다. 플랜을 떠서 유니크하게 컬럼 조합을 좀 해가지고 인덱스를 만들어줬어요. 인덱스를 만들어주고 이제 쉐어플렉스에서는 그 인덱스를 탈 수 있게 힌트를 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성능이 좀 올라가서 이슈가 해소되었던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대용량 테이블 인서트 속도가 안 나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테이블 이 하나의 사이즈가 10기가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대용량 테이블에서 하루에 수억 건의 데이터가 인서트가 돼서 이게 한 번 수행되면 13시간 동안 수행되는 작업이 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롱 트랜잭션이어서 이걸 이제 고스란히 쉐어플렉스를 타거든요. 그래서 쉐어플렉스의 포스트 프로세스가 이제 이걸 적용할 때 보면은 초당 100건을 처리를 하더라고요. 초당 100건이면은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여서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좀 두 가지 정도로 시도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저희 이제 복제 방식을 해시 방식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한 300건 정도 초당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두 번째로 트라이했던 게 이제 타겟 테이블을 해시 파티션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파티션 인덱스도 생성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초당 1300건으로 대폭 성능이 네. 상승된 효과를 볼 수 있었어요. 자, 타겟 테이블을 해시 파티션 방식으로 했다는데 네. 저 쉽게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했다? 쉽게 설명, 저 쉽게 비유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보통은 뭐 히스토리성 테이블들은 파티션, 레인지 파티션을 많이들 활용을 하세요. 특정 기간에 이만큼, 특정 기간 이만큼 이런 식으로 파티션을 쪼개서 활용을 하시는데, 레인지 파티션 말고 해시 값을 사용하는 파티션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티션 테이블 속성을 해시 파티션으로 변경을 해서 통째로 네, 변경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던 부분이죠. 저 회사만의 저런 세 가지 문제가 이슈가 나왔던 거고, 네. 또 다른 회사는 또 새로운 또 이슈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을 그동안 이제 뭐 퀘스트의 파트너들이 이런 걸 워낙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 쉐어플렉스 갖고 저런 노하우들이 저런 게 굉장히 큰 노하우일 것 같은데, 저런 것들이. 맞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실 저희의 뭐 직접 재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케이스가 이제 다른 타 사이트에서 안 일어나리란 법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놨다가 충분히 다른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제품 문제가 아니라 DB 성능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튜닝 포인트를 저희 제품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DB 관점에서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해외 사례인데요. 해외 사례에서는 베라이전이라는 글로벌 통신 기술 회사의 사례입니다. 저희 쉐어플렉스를 도입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대용량 트래픽을 각 리즌별로 분산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로는 각 데이터 센터를 마스터로 두는 HA 구성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다 완료한 이후에 도입 효과를 보면은 이제 각 데이터 센터에 쉐어플렉스로 동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트래픽 로드 밸런싱이 가능하게 되었고, 각 3개 각각 데이터 센터에 양방을 구성을 해가지고 하나의 센터가 무너져도 신속하게 페일오버가 될 수 있게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네, 워낙 많은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네. 딱 하나 이제 팁 하나 주신다면 어떤 팁을 주시겠어요?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보통 팁을 말씀드리면은 중요한 서비스가 아닌 작은 서비스부터 일단은 이관을 하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둘씩 이관을 하고 이제 결국에 나중엔 중요한 서비스까지 이관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작게 시작을 해서 충분한 노하우를 축적을 해가지고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큰 팁일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국내 기업 할 때 그 실제 사례 이슈들 3가지 이슈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이슈들을 네. 그러면 차장님은 이제 그걸 하기 전에 네. 미리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까? 파트너랑 차장님이 이제 거기 상담할 때 네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까? 어떤가요? 일단 사전에 작업하기에 있어서 환경 조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에서 만약에 이전에 타 사이트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나왔던 이슈들이라면 대입을 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 고맙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규님께서요. 백업 DR로 복제 또는 복구할 때 네트워크 공사가 부득이 발생하면 이를 나중에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이 타 솔루션에 비해 기능면 사용면에서 뭐 어떤 점이 있는지. 일단 쉐어플렉스 관점으로 좀 저 질문을 이해를 해보면 DR 쪽을 이용해서 복구를 할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쉐어플렉스에서는 체크포인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어디까지 복제가 이루어졌고 어디까지 어플라이가 됐는지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간에 어떤 장애가 발생돼서 무너지더라도 그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복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변경물을 또 이어서 쭉 동기화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윤성호님, 오라클 자체 복제 기능도 있는데 쉐어플렉스의 복제 기능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오라클 자체 복제 기능이라고 하시면은 OGG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OGG랑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기술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커밋 방식을 이용한 그 데이터 전송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OGG 같은 경우에는 커밋 후에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쉐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커밋 전에 데이터를 미리 전송을 해서 커밋 이후에 어플라이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OGG 같은 경우에는 커밋 이후에 데이터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뭔가 헤비 트랜잭션이나 롱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때 좀 더 갭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네네. 네. 가성비 같은 건 어떻습니까? 가성비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국내 넘버원이 쉐어플렉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네. 윤서원님께서 또 시스템을 운영할 때 시스템의 파워가 이중화 안 되어서 마스터가 아닌 슬레이브에 파워 오프 될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데이터 정합성은 어떻게 보장을 해주는지요? 앞서 잠깐 설명을 드린 부분이랑 좀 겹치는 것 같은데 슬레이브를 하면은 타겟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전이 발생돼서 슬레이브가 무너지거나 타겟이 무너졌을 때에 데이터가 동기화가 안 되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슬레이브가 타겟이 복구가 되고 나서 서버가 복구가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중단이 된 시점부터 정합성 데이터 로스 없이 정확하게 데이터 동기화가 이루어집니다. 네네네. 네. 이현님은 MySQL은 안 되는 건지요? 사실 과거 MySQL이 정식으로 서포트가 됐었는데 잠시 동안 이제 저희가 기술 지원을 잠시 멈췄다가 올해 하반기 남은 기간 올해 안으로 다시 정식 지원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동빈님, 백업 및 복구 동안에 발생하는 이슈가 있다면 서포트 팀의 지원을 어느 수준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저희 본사나 저희 리즌을 포함해서 그 SR을 통해 등록을 해주신다면 그런 기술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기문님은 쉐어플렉스로 마이그레이션 수행할 때 주로 나온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요? 뭐 이걸 다 얘기할 수 없는 거고 하나 정도만 말씀해 주신다면.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워낙 다양한 DB를 지원을 하고 있고 환경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나온 부분이 초기 적재와 그 변경분의 그 사이에서 발생되는 그 갭이 있을 거거든요. 그 갭에서 나오는 데이터 로스 부분을 염려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 컴페어 리페어 기능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런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성호님, 쉐어플렉스가 리드 아카이브 로그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리드 아카이브 로그에 문제가 생겼다면 복제는 불가능한 것인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리드 아카이브에 백업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전제하다면 복구가 불가능하겠죠. 네. 하지만 어떤 기업이든 간에 아카이브는 다들 이중화를 하고 계시고 또 따로 백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은길님, 마이크로소프트 클러스터 서비스와 비교가 가능할까요? 이게 무슨?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이중화 솔루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중화 솔루션이랑도 좀 약간 목적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 쉐어플렉스 CDC 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더 유연하게 사용이 가능하겠죠. 필요한 데이터만 동기화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1대1 구성이나 N대1 구성 이런 유연하게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제품을 가지고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심사원님께서는 AWS 리전과 복제 서비스 요금을 물어보셨는데 이런 것들은 최부장님, 이것은 AWS에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네, 뭐 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한데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따가 예. 여러분들 요 두 분하고 퀴즈가 끝나면 요 두 분하고 여러분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션 진행되겠지만 지금 특히 최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 쪽 맡고 계시니까 더 궁금한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이런 디테일한 얘기들은 여러분들 상담이 더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공지사항 공지에 보면 여기 팀즈 마이크로소프트 MS 팀즈 방이 있거든요. 그 팀즈 방에 들어가시면 각 세션이 끝나더라도 세션 게스트분들이 한 30분 정도는 거기서 상담을 해줄 겁니다. 또 개별적으로 이 웨비나 상관없이 따로 상담방이 따로 있습니다. 온라인에 거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자, 이제 그러면 나기문님께서 오라클 로우 버전인 옛날 버전인 9i에서 9i에서 마이그레이션 할 때도 바로 최신 버전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요? 사실 이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워낙 오래된 버전이고 최근에 현재는 지금 오라클이 21시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많이 상용화된 거는 19C를 요즘 많이들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9i에서 19C로 마이그할 때 쉐어플레스를 이용한다면 물론 데이터 부분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 고려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남형님, 퍼블릭과 프라이빗 리전별로 별도 구성할 때 리전 간 복제도 가능한지요? 따로 네트워크의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네. 네.